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7, 8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는가 그 노력 중에 하나죠. 종이팩 자원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이팩 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다 똑같지가 않대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다르게 돼야 한다고 하는데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 네. 해야 하는 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김은정 대표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저도 사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종이팩이 살균팩, 멸균팩 이런 거와 다 다르다고 네네. 그래요? 네. 네,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높아지면서 네. 그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종이팩이고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종이팩이라고 뭐 우유, 주스, 오일 이런 거 보관할 담아놓는. 때 네.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보관 기간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살균팩 그리고 이제 멸균팩 두 가지 재질로 나눠져요. 그래서 살균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유팩이라고 예. 말하는 거, 그 폴리에틸렌 수지가 내부하고 외부에 이렇게 도포돼 있는 하얀색 종이팩을 네. 말하는 거고, 멸균팩은 보시면 이제 안에가 알루미늄 호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맞아요. 마트에서 사면 그런 게 가끔 네, 있더라고요. 상온 보관하는 거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고 이제 그 알루미늄 호일 때문에 나눠지는 건데 둘 다 이제 모두 천연 펄프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저 종이팩, 그러니까 우유팩 그 살균팩 같은 경우는 한 87%? 그러니까 펄프고. 네. 예. 그다음 멸균팩은 한 75%. 그리고 이제 이게 압축해서 굉장히 고급 펄프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플라스틱보다는 이걸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에 비해서 훨씬 이제 친환경적인 종이팩이. 그렇죠. 네. 우리는 종이 생각하면 이거 나무배니까는 안 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보다는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재활용도 가능하고 가능하니까. 네,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다시. 그래서 우유팩 맞아요. 천연 펄프여서 좋은 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버릴 때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은 같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버릴 때도 좀 분류해서 배출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박스 같은 일반 폐지도 버리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폐지, 살균팩, 멸균팩 모두 이제 그 재활용 공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또 각기 다른 업체에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아파트 그 분리수거 때 보면요, 선생님 우유팩 버릴 데가 없어요. 맞아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종이 상자 버리는 데다가 그냥 섞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업체가 다 다르고 네. 또 이제 그 일반 폐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한 80%에 달해요. 80%요.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돈이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종이팩 이제 멸균팩과 살균팩을 합치면 이제 40%로 떨어져요. 그리고 멸균팩까지 다 합치면 이제 멸균팩을 또 하면은 멸균팩을 하면 20%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각 이게 돈이 되는 게 다르니까 업체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그게 몇 개 섞여 있다고 해서 세세하게 분류해 주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류 배출을 하는 단계에서 따로따로 수거가 되지 않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 정말요. 네. 우리 우유팩 정말 열심히 말려갖고 씻어갖고 내보내는데 이게 따로 분류해 따로 수거해 가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다. 이 천연 고급 펄프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한 80% 이렇게 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벨기에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보통 이제 종이를 분류 배출할 때부터 단계를 한 5단계로 나눠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네. 아까 이제 배출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네네. 주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출함을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종이팩, 멸균팩, 그렇죠. 네. 그리고 살균팩 다 따로따로 일반 폐지. 맞아요. 예. 네. 그래야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가니까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정부나 지자체에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환경부에서도 재작년 면담했을 때는 환경부에서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분류 배출 사업을 진행하겠다. 살균팩과 멸균팩을 분류 배출하도록 배출함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아.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하고 이 얘기를 조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이팩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종이팩 활용률이 한 25.7% 정도 됐다고 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종이팩이 플라스틱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멸균팩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멸균팩을 합치면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25%도 안 되는, 네, 25%도 안 맞아요. 되는. 네. 아이고. 그럼 이제 한 15%대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저희 분리수거 이거 천연 펄프라고 막 씻어서 버린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재활용이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으니까 업체에서도 굳이 이게 큰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폐기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예, 충격적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4363님이 깨끗이 씻어 내놓느라 버린 물 자원이 아깝게 느껴지네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분류를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멸균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네. 보시면 이제 생협이나 제로웨이스트 샵 같은 데서 따로 멸균팩을 또 받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업체로.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럼 보내주시는 생협하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찾아서 네. 지역에 있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시 방편일 뿐인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네. 하는 임시 방편이고 환경부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요거를 재활용해서 재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펄프니까 재지로 사용해야 된다. 재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화장지, 그다음 핸드타월, 네. 화장실 가시면 쓰시는 그 핸드타월 요 정도로만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요거 이제 계란 그 포장재 있잖아요. 네. 종이 포장재 그런 걸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식품이 뭐 직접 닿지만 않으면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멸균팩 같은 경우는 거기 알루미늄도 있고 플라스틱 뚜껑도 있고 하니까 고압축을 해가지고 건축 자재로도 쓰고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규제를 좀 풀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네, 발상을 좀 바꾸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거 단계부터 좀 시스템화하면 달라질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환경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좀 규제도 풀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조금 부서 이동도 있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대화가 좀 원점에서 다시 돼요. 대화가 막힌 상태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본인들도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업체들도 저희가 이제 그 생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멸균팩을 모았을 때 수거된 양이나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겠다, 재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업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계속 이제 뭐 업체가 없다거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생산 업체들, 그러니까 업체들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재활용이 그러니까 사기업 업체들이 개인 업체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뭔가를 공적인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뭘 개선을 한다 하면은 이런 개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뛰어들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아예 뭐 개입을 안 하고 이게 이제 사적 영역이다, 사기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침이 있고 그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수거하는데 비용을 이제 지불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면 지자체들도 수거를 해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업체에서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만 있는 거지 그 사후 처리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까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활용이 잘 되기를 바래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게 재활용 투자 그 재활용 업체들이 투자가 이제 되게 열악하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투자가 적고 관련한 이제 전국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지도 않고 근데 재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만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멸균팩에 관련해서 지금 멸균팩이 45%를 넘어섰거든요. 전체 종이팩에서. 종이팩에서 45%가 그리고 넘는. 2030년 이렇게 가면 50%를 훨씬 넘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게 이제 업체가 없으니까 그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발표했어요. 그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태워지나요? 알루미늄 붙어 있는 건 안 탈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되게 애매한데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쓰면 이게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문구를 보면 당연히 재활용이 안 넘쳐. 이건 재활용이 안 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네, 거냐. 네. 그러면 이제 다 소각장으로 가게 소각되거나 땅속에 묻히게 묻히거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로 막 버려지게 되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좀 환경부가 나서서 업체에서는 이제 업체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업체에. 지금도 이제 환경 분담금을 걷고는 있거든요. 생산 업체에. 네. 근데 이제 그걸 걷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환경 분담금을 걷었으니까 환경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쓸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요청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왕 걷는 거 그걸 좀 투명하고 그 재활용 의무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좀 종이팩 전용 설치함 각각 나누어서 분류 배출을 되도록 이제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내에 종이팩을 선별하도록 의무 지침을 좀 내리는 거. 관리 감독 시스템을 이제 강화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종이팩 수거 업체들이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거하는 분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좀 강화 법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된다. 거죠. 네. 여기 8204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은정 대표님 성함이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분리배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셔서 좋아요. 분리와 배출을 국민들이 하도록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걷어가는 입장에서만 파악한 명칭 같은데요.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국민들이 기초적으로 하는 거니까 분리배출로 명칭을 바꿔야 해요. 우리 OBS 라디오 99.9에서 기사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분리배출이라고 이제 말씀. 이게 보통 우리가 분리수거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배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해서 배출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분리 사실 이제 배출이 업법상으로도 많다. 분류 배출이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맨날 분리수거라고 했는데 저부터 그럼 용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종이팩이 낫다. 근데 종이팩을 제대로 재활용을 하면 천연 펄프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분리배출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지침이 없고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니까 그 네.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종이팩의 장점이 전혀 지금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유,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이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계속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네, 지금 저희가 또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아, 또 바뀌셨어요. 네, 담당 과장님이 바뀌셔서 면담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네네. 요번에는 조금 다시 긍정적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요즘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당장 제일 급한 게 환경 문제인데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네. 이게 이제 진행이 될 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도 그 수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종이팩을. 네, 종이팩을 이제 그 살균팩만 하는 곳도 있고 멸균팩과 같이 하는 곳도 있는데 가시면 이제 휴지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도 저희가 이제 모니터 나가거든요. 저희 활동가들이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면은 시민들이 그거 이물질 제거를 제대로 안 해 해서. 오셔서 이렇게 퇴짜 맞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드시고는 한두 번만 헹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물질이 눌어붙으면 업체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물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 걱정도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배출할 당시에 빨리 한두 번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해 제거하는 게 주시면 훨씬 물이 절약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소비자의 소소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훨씬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정 소비자 기후 행동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